프리미어리그 역대 개인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시어러는 손흥민에 대해 첫 번째 골 상황에서 움직임은 센세이셔널했다. 두 번째 골 득점 상황에선 훌륭하게 침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해리케인이 떠난 토트넘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대개는 이러한 역할의 변화를 힘들어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소니는 이러한 역할을 즐기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 확신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8골을 넣은 손흥민은 폴 스콜스를 넘어 28위 피터 크라우치와 동률이 됐습니다. 손흥민이 한 골만 더 넣으면 109골로 27위인 라이언 긱스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현지 매체 더 부투룸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기용하고 있다. 그는 주장 완장을 차고 캡틴 역할을 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아주 훌륭했다. 아직 그의 최고 시즌은 오지 않았다. 손흥민이 이대로 잘해준다면 토트넘은 탑4를 유지함은 물론이고 잘하면 우승 트로피까지 따라올지 모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후토크에서 레전드들이 손흥민에 관한 발언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최고 더비 중 하나인 북런던 더비이기에 현지 매체들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후토크 중 전 잉글랜드 감독이자 토트넘 감독이었던 글렌 호들은 토트넘의 리더십이 지금의 토트넘을 만들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스널을 상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철학과 경기 운영 방식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맨시티를 만나도 다른 강호를 만나도 동일하게 나설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토트넘은 과소평가된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언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뉴캐슬,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뛰었던 잉글랜드 레전드 공격수 마이크 로원은 손흥민의 두 번째 동점골에 대해 이론적으로 아주 쉬운 패스 같이 보이나 패스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동료들이 온사이드에 있는지 상대 수비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타이밍, 중압감, 결정력, 침착함 모든 것이 필요해요. 최고 레벨의 두 선수 손흥민과 메디슨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만일 토트넘이 그 자리에서 두 명의 선수로 골 찬스를 만난다면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발 메디슨이길, 제발 손흥민이길. 이때 마침 이 두 선수였어요. 이 두 명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장면도 쉽게 득점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또한 제이미 레드냅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레드냅은 사우스햄튼, 리버풀, 토트넘 등에서 뛰었고 토트넘 전 감독인 해리 레드냅의 아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축구 칼럼니스트와 해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는 손흥민을 향해 제 생각엔 모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말이죠. 손흥민은 아주 뛰어난 측면 공격수이지만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에 존 반스도 화답했는데요. 존 반스는 wat포드, 선더랜드, 뉴캐슬에서 뛰었고 자메이카 국대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향해 맞아요. 너무도 쉽게 골을 넣어버렸어요. 엄청난 패스이기도 했어요. 메디슨은 골키퍼를 넘기는 칩샷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적시에 아주 적절한 템포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한 건 잘한 일이에요. 더욱 완벽한 골 찬스를 만들 수 있었어요. 손흥민은 최고의 피니셔예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찬사가 터진 가운데 BBC의 대표적인 축구 전문가 가스 크룩스도 거들었는데요. 그는 BBC를 통해 나는 과거에 손흥민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지금 달라 보인다.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은 리더로서 경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손흥민은 그 책임감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더욱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두 번이나 뒤지는 상황에서 강철 같은 손흥민이 해결해준 것이다. 손흥민은 충분히 보여줬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나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손흥민의 모습이 보인다. 손흥민은 더욱 강해졌고 더욱 성숙해졌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크룩스는 나는 또한 본 것이 있다. 케인이 떠난 올 시즌 토트넘이 더 좋은 팀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인이 빠지자 토트넘이 더욱 좋은 팀이 됐다는 의미인데요. 그러자 영국의 더부트룸은 크룩스의 발언을 소개하며 케인이 토트넘에서 빠진 게 더 나은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물론 아직까지는 케인이 없는 토트넘이 더 나은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없다. 하지만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선수들이 시즌 초반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케인 부재는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케인 의존증에서 벗어난 토트넘이 팀으로서 더욱 강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 효과가 이런 변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케인과 영혼의 파트너로 EPL 최다 골을 합작한 손흥민 역시 케인 없이 더욱 강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토트넘도 지금까지는 분명 케인이 빠진 게 더 낫다라는 평가입니다. 영국의 미러 역시 아스널전이 끝난 후 케인이 누구인가? 라며 아스널전에서 손흥민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케인 없는 시즌 초반 훌륭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매우 화가 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손흥민의 활약을 목도한 아스널 팬들은 좌절했는데 좌절을 넘어 이른바 뇌절 반응을 보인 팬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을 넣고 기뻐하는 손흥민을 향해 한 아스널 팬은 배트맨 포즈를 취했는데요. 이 포즈는 손을 뒤집어 눈을 감싸는 행위로 동양인에 관한 인종차별 행위로 해석됩니다. 축구 팬들은 배트맨 포즈 대체 뭐냐? 눈 찢는 행위랑 같은 거 아니냐? 얼마나 더 잘해야 인종차별하지 않을래? 라고 비판했습니다. 배트맨 포즈처럼 보일 뿐을 작은 눈을 조롱하는 포즈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배트맨 포즈가 오히려 실드이고 저 행위는 일반적인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한 기자회견에서 독일에서 뛰던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적 있습니다. 언론이 조명하지 못한 곳에서도 인종차별을 받은 셈인데요. 경기 후 손흥민은 인종차별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히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과 토트넘 측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아스널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토트넘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토크THFC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이것은 모든 단계에서 역겹다. 이 역겨운 일에 대해 당장 조치하길 바란다면서 아스널 팬이 손흥민이 셀레브레이션을 할 당시에 양쪽 눈을 찢는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을 확대해서 게시했습니다. 북런던 더비가 아무리 EPL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한 더비라고 해도 결코 해선 안 될 인종차별 행위가 나오자 이에 대한 항의였는데요. 손흥민이 인종차별을 당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는데요. 이에 당시 토트넘과 EPL 사무국을 비롯하여 각 구단과 에이전시, 그리고 영국 축구계 모두가 SNS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첼시 팬들로부터 동양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종차별 행위의 희생양이 됐었는데요. 하루빨리 해당 일에 대한 조치가 공식 발표가 나길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